임대인 어르신은 저에게 지금 젊으니까 이 집에서 돈 많이 벌어서 어서 집 사서 나가야지 하고 걱정 반 덕담 반으로 말씀해 주시지만 저는 집 사서 안 나가고 이 집에서 월세를 살고 있는 덕분에 돈을 벌고 있습니다. Before we start, subscribe to our video. 안녕하세요. 부자 아빠 되기 마을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 월세 계약이 만기일이 다가와서 집주인분하고 만나서 재계약을 했습니다. 임대인분이 재계약을 하기 위해 저희 집에 오셨는데 매번 빈손으로 안 오시고 이렇게 뭐라도 사오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저도 배워서 그대로 하려고 노력합니다. 어느덧 계약을 2번 연장해서 이 집에서 5년째 살게 되었습니다. 임대인 어르신은 저에게 지금 젊으니까 이 집에서 돈 많이 벌어서 어서 집 사서 나가야지 하고 걱정 반 덕담 반으로 말씀해 주시지만 저는 집 사서 안 나가고 이 집에서 월세를 살고 있는 덕분에 돈을 벌고 있습니다. 더 많이 벌 때까지는 어떻게든 월세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투자자의 관점에서 최고의 거주 형태는 월세이고 그 다음이 자가, 최악의 거주 형태가 전세입니다. 월세, 자가, 전세 이 정도 됩니다. 자가나 전세를 살면 몇 억 단위의 큰 돈이 집에 고스란히 묶여 있게 되고 그것은 일하지 않는 죽은 돈입니다. 거주하는 집에 깔고 앉아 있는 돈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 2억만 해도 꽤 큰 돈이어서 그 돈을 몇 년 동안 자가나 전셋집에 깔고 앉아 있는 것과 우량 자산에 투자하는 것은 5년, 10년 뒤에 매우 큰 차이를 불러옵니다. 깔고 앉아 있는 돈이 4, 5억이 된다면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아직 부자가 아니라면 자가나 전세로 몇 억 단위의 큰 돈을 깔고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월세를 살면서 그 돈을 일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자가나 전세는 내 순자산이 그 집값이나 전세값의 2배 이상 될 때 거주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매가 7억짜리 집에 자가로 거주하려면 내 순자산이 14억은 되어야 하고 전세가 4억짜리 집에 전세로 거주하려면 내 순자산이 8억은 되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량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피 같은 기회비용을 죄다 날려버린 상태에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또는 다람쥐 쳇바퀴 휘돌기처럼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중산층의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다들 중산층으로 사는데 중산층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삶의 의미는 돈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 자기 자신이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라면 나는 왜 부자가 되면 안 돼?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자가 되기 위한 행동을 해야 하는데 첫째, 고소득 전문직으로 자영업을 하거나 둘째, 유명 연예인, 스포츠 스타 또는 일타 강사가 되거나 셋째, 사업을 하거나 넷째, 자산 투자를 해야 합니다. 이 중에서 비교적 높은 확률로 많은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자 봉급 생활자가 부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자산 투자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1번, 2번, 3번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부자가 되려는 욕심이 있다면 나는 왜 부자가 되면 안 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산 투자를 악착같이 해야 합니다. 네, 오늘은 부자가 되려는 욕심이 있다면 자가나 전세를 살면서 목돈을 깔고 앉아있지 말고 나는 왜 부자가 되면 안 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월세를 살면서 그 돈을 일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자산 투자 대상으로서 부동산과 주식의 명확한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부자 아빠, 부자 엄마가 되고 싶어하는 모든 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가시죠.